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 첫 공식 선거운동으로 원주를 찾았습니다. 현 정권의 무능과 부정을 비판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평화자치도가 아닌 경제자치도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첫 유세지로 원주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먼저 현 정권의 무능을 지적하며 정권 심판론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민주당 정권 어땠습니까? 지낼만 하셨습니까? 서민의 허리가 휘어지고 우리 호주머니는 세금으로 다 털렸습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 우리 원주 시민, 강원도민 위에 썼습니까? 이어 대장동 의혹 등 권력형 부정부패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닌 상식이라며 민주당 공세에 반박했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지 부정부패를 법에 따라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정치 보복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안보와 환경 등의 이유로 그동안 희생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화자치도가 아닌 경제자치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강원도도 제 위치를 찾고 또 그동안 기여했던 거에 대해서 보상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처럼 강원도를 또 이상한 평화자치도가 아니라 경제특별자치도로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발전을 막는 각종 규제는 강원도가 직접 완화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춘천 데이터 산업 등 지역별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 강원도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보 역시 평화 정책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춰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안보에 철저를 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평화쇼하면 평화가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우리 경제 번영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가 관광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업 고도화도 이뤄낼 수 있다며 정권 교체를 통해 강원도를 발전시킨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최근 발표한 강원도 5대 권역별 산업 육성 공약과 차이가 있고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강원도를 찾아 도민들에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의 강행군 유세인데 대통령 선거가 박빙으로 치러지면서 강원도가 중요한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에 이어 송영길 당대표도 강원도를 찾아 3박 4일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가 강원도로 총출동한 건 이번 대선이 워낙 박빙의 승부다 보니 강원도를 잡아야 대권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송 대표는 민주당 강원도 공약인 평화특별자치도를 윤석열 후보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작심한 듯 날을 세웠습니다. 강원도에서 평화는 경제이자 관광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사드 배치와 선제 타격 운운하며 강원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반박했습니다. 선제 타격이라는 논리는 일단 전시작전권도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불가능한 공약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유세 현장에서 강원도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2년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송영길 대표가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동해안과 러시아를 잇는 크루즈 관광 벨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출발한 크루즈선이
금강산과 속초를 거쳐 부산을 거쳐서 니카타로 연결되는 동해바다의 환크루즈 관광벨트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접경 지역인 화천의 거리 유세에서는 농민들이 반발하는 군부대 급식 농산물 입찰 방식을 바꿔 접경 지역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부대 급식이 이 지역 농민들의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는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당대표가 보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송영길 대표는 주말까지 홍천과 횡성, 평창과 원주 등을 잇따라 찾아 유세를 벌이며 도민들에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호입니다. 양양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보이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며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은 여전했는데요. 게다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 국민권익위원장이 방문한 것을 두고 정치 행위라는 비판마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해 양양군을 찾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발목 잡힌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정상화해달라는 지역 번영회 등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건부 허가도 허가입니다. 한번 허가해주면 우리가 조건을 이행 안 했으면 너들 뭐뭐뭐 해와라 이게 맞는데 느닷없이 이게 그냥 부결시키면. 전 위원장은 두 가지 쟁점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식생보호를 위해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끝청에서 내려 대청봉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없도록 노선이 확정됐는지, 다른 하나는 멸종위기 동물인 사냥 보호 조치가 마련됐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양양군수 등 참석자들은 환경부와의 논의를 거쳐 현재 노선이 마련된 거라고 강조했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국립공원공단 등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노선을 선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16개의 노선 중에서 한 개의 노선이 이게 적정한 노선이다 해서 그에 대한 조사와. 권익위는 주민 의견을 듣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의견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가 나선 시점을 놓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등 3개 단체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권익위원장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대선을 앞두고 선거 행위를 하고 있다며 권익위원장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양구군 해안면 개간 비율과 관련한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며 이 같은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가장 슬기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대선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권익위 조정에 있어서 사실상 변수가 되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환경훼손 최소화 전제 추진, 국민의힘은 5세 케이블카 건설 등 5대 거점별 개발이라는 개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또 한 번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건보공단 정규직 노조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탄핵안 투표 결과에 따라 고객센터 노조가 1년 넘게 농성을 이어오면서 어렵게 결정된 소속 기관화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찬반 투표는 오는 23일. 고객센터의 정규직화를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지 1년여 만에 탄핵 위기에 내몰린 겁니다. 이미 수석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했고 전국 12개 지역본부장도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건보노조 관계자는 소통이 부족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단 노조가 고수해온 의사결정 방식을 외면했다고 탄핵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객센터 노조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건보노조 위원장이 탄핵되면 고객센터 노조의 적대적인 노조 집행부가 들어설 수 있고 고객센터 소속기관화 결정에 적극적이었던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 이미 퇴임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소속 기관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노사전 협의체는 아직 출범도 못했다는 겁니다. 소속 기관화라는 방향성이 결정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누가 노사전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센터 노조는 공단 앞에서 다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보 관계자는 일단 노사전 협의체가 출범하고 나면 소속 기관화 결정을 뒤집기 더 어려워지는데 이 같은 상황은 고객센터의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객센터에 더 적대적인 노조가 들어서면 지난해 극심한 갈등 끝에 결정된 고객센터의 소속 기관화 전환도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 사무실 설치, 명함 배부,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을 할 수 있고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춘천문화방송의 강원도 지방의회 국내 연수 실태 연속 보도를 계기로 제정된 강원도의원 교육연수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의회 의원 교육연수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11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한 이 조례안은 국내 연수의 계획과 운영, 비용과 환수, 평가 등 전반적인 규정을 명문화했으며 최종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2019년 4월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 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 전 관계자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신주의 하자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업무를 게을리해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부분이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강원도에서 제정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를 열고 지난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납북 귀환어부 간첩 사건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 복구와 진실 규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한편 어제 강원도 의회 앞에서는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 가족 10여 명이 조례 제정 등의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해빙기 순환 사고가 8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빙기에 해당하는 2월 초에서 3월 말 사이 얼음이 녹으면서 물에 빠지는 등 순환 사고가 86건 발생해 26명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소방은 오는 31일까지 해빙기 위험지역 300여 곳을 순찰하고 인명구조 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긴급구조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지난해 선정된 8곳을 포함해 31곳에 국비 612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13곳에 국비 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뉴딜 사업은 춘천 문화가 숨쉬는 좋은 동네 등 중심 시가지형 6곳, 홍천 건강한 녹색 문화회장 신장대리 등 일반 근린형 14곳, 태백 태백산자락 장성 탄탄마을 등 주거지지환형 5곳, 인제 기린 내린 현리마을 등 우리 동네 살리기 4곳, 그리고 홍천 주민생활복합허브 조성사업 등 인정사업 1곳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수를 줄이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중앙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대비한 학급 직설과 교원 수급 계획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대형마트와 수산물 도매시장 등 61곳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259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물질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능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품목은 어류, 연체류, 해조류 등 수산물 144건, 근체류, 버섯류, 과일류 등 농산물 65건, 가공식품 34건이었으며 국내산 235건, 수입산 24건이었습니다. 강원도 보건연구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 방출 논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생산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사무실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체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따라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법인과 함께 사용할 수 없지만 출입문과 가벽을 구획해 불법적으로 사무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777개 건설업 등록업체 가운데 사무실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46개 종합건설업체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행복을 찾고 안정된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청년 정책 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춘천시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청년 정책 사업은 일자리와 생활, 문화와 참여 권리 등 4개 분야로 지역 특화 일자리와 청년 예술인 창작 교류, 지역 선도대학 육성 등 39개 사업으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지원 대상인 춘천 청년 인구는 춘천시 전체 인구의 26.4%인 74,700여 명입니다. 원주시가 지난 2년 동안 1억 7천만 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액은 4,8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원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시켰는데 보상액은 2020년 4건에 1,900만 원, 2021년 11건, 2,9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시민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보장 항목도 11종류에 그치면서 실제 청구 사례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태백 지역의 부도 임대 아파트에 대해 공공 매입이 확정되면서 임차인 구제 방안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도 임대주택 매입 심의위원회를 열고
태백시 황지동 청솔아파트 119세대에 대한 매입 심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